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이 국가안보 공백을 불러올 곳인가를 두고 현 청와대와 인수위원회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통령직 인수위 청와대 이전 TF 김용현 부팀장 모시고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의지가 굉장히 강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기자들과 만나서 국민이 이미 정치적인 결론을 내린 문제다 이렇게 선을 그으셨거든요. 반드시 용산으로 가겠다. 이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당선인께서는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시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나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좀 편하게 대통령 하고 싶다. 예. 청와대 들어가서 국민 눈치 안 보고 참모들하고 뭐 별 대화할 것도 없고 수석이나 비서실장 시켜서 일하면 되고 좀 편하게 하고 싶다. 네. 그러나 그렇게 한 결과 대한민국이 오늘날 어떻게 됐느냐.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나라가 됐지 않느냐. 예. 그래서 내가 좀 불편한 거는 나는 감수할 수 있지만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거 예.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포기해야 되는 것은 나는 감수할 수 없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들어가면은 편하지만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온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좀 급한 결정이 아닌가 이런 지적도 한켠에서 나옵니다. 여론을 물어봐도 아직은 좀 반대 의견이 좀 많은 상황이라서 국민들 설득 과정도 조금 더 필요한 게 아니냐. 조금 더 천천히 준비해서 이전하는 건 어떻겠냐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는데요. 이 가능성은 전혀 염두에 두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대통령 당선인께서 5월 10일 취임과 동시에 청와대를 벗어나서 새로운 집무실에서 그 직무를 시작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제 딱 되다 보니까 사실 딱 한정된 기간이잖아요. 한정된 기간에 이렇게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이제 서둘 수밖에 없었고 여러 가지 국민들의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런 실무자 입장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 청와대에 들어가면 거기 안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당신뿐만이 아니고 청와대에 들어가면 1년이든 2년이든 들어가는 순간 그 참모나 비서실 요원들도 안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거기다가 그때 되면 한참 국정이 막 현안들이 바쁠 텐데 그런 것들이 발목을 잡게 되면 결국 과거의 어떤 그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당선인께서 약속하신 청와대를 전부 다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는 약속도 지킬 수가 없는 것이고. 근데 이 정도 강력한 의지라면은 뭐 들어갔다 나오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것을 사실은 과거의 정권들의 그 행태를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지 못할 것에 대한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려움이 좀 있더라도 지금 옮기지 않으면 중간에 옮기는 건 쉽지 않다. 그래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청와대를 온전하게 한 툴도 남기지 말고 다 국민들께 품으로 돌려드리자. 이렇게 지금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윤 당선인의 공약을 보면 이제 청와대에서 나오겠다는 것과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이제 두 가지가 이제 합의가 돼 있었는데 용산 집무실이 이제 떠오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용산 집무실 아이디어는 처음에 어디에서 얻으셨는지도 굉장히 궁금한데 언론 보도를 보면 뭐 김관진 전 장관이 추천했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신문 칼럼을 참고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다 맞습니다. 다 맞습니까? 왜냐하면요. 2월 15일 전후에서 그 당선인께서 공약을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청와대에서 벗어나겠다.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그 순간 이제 저희 선대위 정책팀에서는 공약 검토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공약 검토를 하면서 일단 광화문 시대를 여시겠다고 했으니까 광화문 청사를 중심으로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화문 청사를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게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많은 제약이 있었거든요. 그중에 가장 큰 것이 국민의 불편을 너무나 크게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국민의 불편을 드려서 이게 있게 되면 이건 지속성이 없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을 하다가 그렇다면 대안이 필요할 거 아니냐. 그럼 대안이 뭔지를 판단해 보자. 그래서 대안으로 저희가 검토했던 게 이제 대여수군대 됩니다. 그게 이제
전쟁 기념관도 예. 있었고요. 네네. 거기에 이제 연합사 건물도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서초동에 있는 국립외교원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국방부 청사도 있었고요. 이런 어떤 것들을 펼쳐놓고 예. 했거든요. 그때 이제 당선인께서 지침을 주신 게 3가지입니다.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예. 국민과 허심탄회하게 바로바로 만날 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예. 그다음 2번째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 3번째는 5월 10일 날 취임과 동시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 예. 이 3가지 조건을 놓고 검토를 쭉 했죠. 예. 거기서 이제 결론적으로 나온 것이 국방부 청사가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예. 그리고 그럼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이제 5월 10일에 직무를 할 수 있는 이런 현실적인 여건까지 다 감안을 해서 국방부 청사를 결정하셨다 이런 네,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안보 공백 우려 목소리가 나오는데 합참 작전 본부장을 지내셨으니까 좀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이해도가 높다는 것뿐입니다. 그렇습니까? 자, 조금 전에 북한이 동해상으로 또 발사체를 쐈다 이런 네네. 보도도 속보도 전해졌고 다음 달 15일이 태양절이라서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또 청와대에서는 5월 9일 자정까지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전체적인 거를 조율을 하다가 5월 10일에 바로 이걸 용산에서 받아갈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청와대에서 쓰고 있는 위기관리센터에서 쓰고 있는 시스템은 국방부로 이전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전하지 않아도 예. 그대로 국방부의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네.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위기관리 시스템은 2가지거든요. 예. 하나는 군 지휘통신 시스템입니다. 안보. 네, 예. 그게 바로 C4I 체계라고 합니다. 예. 이 C4I 체계는요. 네. 국방부가 지금 청와대에 설치된 것보다 훨씬 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예. 우수하게 잘 돼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재난 관련해서는 국방부에는 그렇죠. 그다음에 없잖아요. 2번째가 예. 이제 재난관리, 네. 재난안전통신망입니다. 예. 이거는 지금 청와대는 설치돼 있는데 예. 국방부는 11월 달에 설치하도록 예정돼 있습니다. 아. 근데 11월 달에 예정돼 있는데 모든 기반 구축하고 그다음에 선로까지 다 연결돼 있고요. 예산까지 다 네. 편성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 결정만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예. 설치해 그러면 하루 이틀이면 설치가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정되면 5월 10일 날 대통령 집무실이 시작되면요. 거기에 이제 군 지휘 통신 예. 지휘 체계, 그다음에 재난 안전 통신망 이것이 다 갖춰지기 네. 때문에 네. 굳이 아, 이걸 옮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백이 없다. 아,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그 재난 시설 관련해서 청와대에서는 이거 굉장히 복잡한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제가 이제 혼자 나오셨으니까 말씀을 드리고, 자, 지난 20일에 북한이 서해로 발사한 방사포 이제 네.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시 질문을 드리면 서욱 국방부 장관은 9.19 합의 위반 아니다 이렇게 국회 보고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인수위 측에서는 이거 위반으로 보시고 계신데 네, 이유는 어디 그렇습니다. 있을까요? 그 올해만 들어서 네. 북한이 미사일을 10발이나 10회나 네. 도발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고 나서 지난 이제 그저께죠. 20일 날 방사포를 또 발사를 했습니다. 예. 이 방사포는요. 과거에 이제 서울 불바다 얘기가 나오면서 그 서울 불바다의 가장 중심에 있는 위협적인 확이죠. 그래서 20일 날 방사포 발사와 함께 21일 날 청와대에서는 NSC를 했거든요. 예. 그 NSC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것도 잘하지 않는 대통령께서 주관해서 NSC를 하셨단 예.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방사포를 북한이 발사했는데 예. 이거는 9.19 군사에 위반을 해서 네. 우리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끼쳤기 때문에 대통령 주관에서 NSC를 했구나. 네. 이런 합리적인 추론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요. 예. 그런데 갑자기 그 서욱 장관께서 국회에 가서 예. 방사포 발사한 것이 9.19 군사합의의 위반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존중합니다. 존중하는데 네. 그렇다면 북한이 발사한 방사포가 9.19 군사합의 위반도 아니고 네. 우리 국민의 안전의 위협도 아니고 일반적인 후방에서의 사격 훈련이었다면 예. 왜 NSC를 열었나요? 그것도 대통령 주관하에? 그렇다면 대통령 주관하에 했던 NSC가 아니라 NS쇼였습니까? 저는 그렇게 그걸 되묻고 싶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오늘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체를 쏴서 잠깐 질문을 드렸고 다시 네네. 들어와 보면
자, 어쨌든 용산으로 가겠다 이 의지에는 변함이 없으신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와대 협조가 없으면 공사를 시작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5월 10일 예정하신 대로 5월 10일에 국방부 청사로 들어갈 수도 갈지 이게 불투명한 이런 상황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진짜 통이동에서 직무를 시작해야 될 수도 있는데 여기는 건물에 방탄유리도 없고요. 그리고 민가들도 있고 상점들도 있어서 경우에는 굉장히 취약한 지역이다. 이거는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제 통이동에 얼마를 계실지 모르지만 네. 뭐 일주일을 계실 수도 있고 한 달, 두 달을 계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지역의 이렇게 경호 환경을 보면 취약 요소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예. 그렇지만 이 취약 요소를 잘 판단해서 경호 인력들을 좀 보강하고 주변에 계시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대통령께서 그 직무 수행하는데 안정적으로 네. 안전을 보장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다양한 있습니다. 방법을 조금만 예를 들어서 지금 해주시면. 방탄유리 말씀하시는데요. 이 방탄유리를 설치하려면 뜯어내고 하려면 또 기간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직무를 제대로 못 보십니다. 예. 또 이게 국민의 예산이 걸려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혈세가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예. 잠깐 계신다고 해서 그걸 또 다시 만들려면 힘들잖아요. 그건 전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예. 방탄벽이 있습니다. 아, 예. 이동식 방탄벽이 있거든요. 이거를 이용해서 대통령께서 계시는 그 위치에 설치를 하게 되면 예. 그거는 이제 방탄인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경호의 중심을 넓혀서 조금 이렇게 그 지금보다는 예. 경호의 중심을 넓히면 그만큼 안전을 확보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 그 교통을 출근하시려고 하면 교통을 통제해야 되잖아요. 통이동에서 직무를 보시든 뭐 국방부 청사에서 보시든 그 교통 통제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의 시민들 불편은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이제 서초동에서 이렇게 다니시는 거 네, 말씀하십니까? 일단 통이동에서는 서초동에서 와야 되는 이 문제가 있고요. 국방부 청사로 들어가셔도 거기도 이제 한남동 공간에서 오시려고 하면은 맞습니다. 그 교통 통제를 어느 정도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둘 다 일단, 이제 아우러서 설명을 네, 해주신다면? 일단 그 한남동에서부터 예. 국방부 청사까지 이동하는 것은요. 예. 이동로가 한 서너 군데가 있습니다. 이거 시뮬레이션 해보셨다면서요? 네. 그 서너 군데가 있는데요. 그 시뮬레이션 결과 보면 네. 최소 3분에서 최대 5분 정도 예. 소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께 불편을 최소화시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국민들께서 교통 체증이 좀 덜 되는 그 피해서 출퇴근 시간을 피해서 교통량이 적은 시간대를 이용해서 이동을 하시도록 했고요. 그 중에서도 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동로가 서너 군데 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더 교통량이 적은지 네. 그런 것까지 판단해서 국민들께 이 이동과 관련한 불편을 최소화시키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예. 아울러서 이게 또 당선인께서 이것마저도 지금 부담스러워하십니다.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청사 안에 국방부 청사 안에 자그맣게 예. 관절을 지어서 거기서 머무시는 네.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나오신다고 하니까 저희 정치부 문화부에서 굉장히 궁금한 점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릴 텐데 5월 중하순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을 경유해서 한국에 들어올 수도 있다. 자,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을 그러면은 이제 당선인에서 이제 그땐 대통령이 되시니까요. 어떻게 맞이하게 될까요? 최대한 뭐 그때 상황의 여건에 예. 맞춰서 네. 국빈을 맞이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뭐 이 국방부 청사에는 네. 외분을 맞이하는 그런 어떤 그 군악대라든지 의장대 네. 이런 게 다 돼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국방부 청사를 못 들어가고 통이동에서 직무를 보고 계신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참에도 될까요? 그런 게 똑같은 그 공간이 있습니다. 앞에 예. 그런 의장할 수 있는 네네. 그런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이용해도 되고요. 예. 영빈관이 없는 대신 거기 이제 국방부의 컨벤션 센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하면 예. 충족스럽지 못하지만 예. 지금 이게 이제 한국 정치 상황에서 대단히 새롭게 변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바이든 대통령도 뭐 그 정도는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5월 10일에 현재 청와대를 어쨌든 통이동에서 시작하든 국방부 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하든 네. 청와대는 개방하겠다.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 맞습니다. 이 의지도 확고하신데 어제 언론 보도를 보니까요. 청와대에 아직 터가 남아 있는데 고려시대 왕이 거주했던 남경을 복원하는 계획을 인수위가 가지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 복원이 안 됐던 경복궁 북쪽 부분까지 문화재 복원이 되는 겁니까?
저 남경 얘기는 사실 좀 처음 듣는데요. 그 뭐 역사적으로 좀 그 해박하신 개인적인 의견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인수위 차원에서 그것이 뭐 논의되고 검토된 것은 저는 없었다고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아, 이거 아직 논의된 바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보도가 나와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자, 시간이 넘쳐서 오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제 인수위 청와대 이전 TF 김용현 부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